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유학을 못 보내신 거라고?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는 곧 현실이 될 예고였습니다. 오래 감춰진 한 권의 장부가 오해와 원망을 흔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씨 집안 거실에는 제사상을 차리는 분주한 손길들이 오갔어요. 하얀 접시에 담긴 나물들, 정갈하게 놓인 과일들,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한 따뜻한 밥 한 그릇까지. 모든 게 예년과 같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할 장손 지역이 없었거든요. 상철은 말없이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의 어깨는 유독 무거워 보였어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한숨조차 새어나오지 않았지만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살에는 설명되지 않은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시작된 지도 벌써 몇 달째 그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며 견뎌내고 있었어요. 제사상 위에 놓인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상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당당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의 상철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어요. 상철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혁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다정은 남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작은 미소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 없는 제사가 이렇게 마음 아플 줄 몰랐거든요. 여보, 지혁이도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집안의 무거운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고개만 천천히 끄덕일 뿐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그의 시선은 빈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옥래는 며느리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그 녀석이 언제쯤 철이 들려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사 의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할아버지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라서 잘 몰라요. 조옥래는 손주의 말에 무릎을 툭툭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할아버지 사진을 봐야 할 게 아니냐. 앨범이 어디 있었더라? 방 안으로 들어간 조옥래 뒤를 지환이 따라갔어요. 할머니 혼자서 무거운 장롱을 뒤지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지환은 높은 선반 위쪽을 뒤지기 시작했고 조옥래는 아래쪽 서랍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장롱 속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났어요. 먼지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추억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건 앨범이 아니었어요.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는 묵직하게 쳐져 있었고 겉면은 세월의 때가 누렇게 묻어 있었어요. 지환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들여다보려는 순간 조옥래가 재빨리 봉투를 두 손으로 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환의 눈에는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묶인 낡은 장부의 모습이 또렷이 들어왔거든요. 조옥래는 봉투를 꽁꽁 덮으며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주변을 살피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것만 없었어도
내 아비와 지혁이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마치 혼잣말 같았지만 지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오래된 후회와 깊은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지환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비밀을 엿본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드디어 앨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빈은 거실로 가져온 두터운 앨범을 펼치며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와,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네요. 아빠랑 많이 닮으셨어요. 가족들은 사진을 둘러보며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이 오갔고 따뜻한 추억들이 방 안을 채웠어요. 그러나 지환의 시선은 여전히 방 안에 남겨진 봉투의 무게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당황스러워했을까요? 따뜻해야 할 제사 자리에 오래된 그림자가 조용히 함께 앉아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할머니, 아까 그 봉투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지환의 마음은 온통 그 봉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으로는 앨범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지만 머릿속 생각은 계속해서 그 낡은 장부의 표지에 걸려 있었어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 그 순간이 반복해서 떠올랐거든요. 진료비 영수증. 봉투 안에서 흘깃본 그 낯선 이름과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환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어요. 분명히 할아버지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병원비였을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는 그렇게 당황스러워했던 걸까요? 조옥래는 손주의 질문에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오래된 서류들이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차분하려고 노력하는 목소리와 달리 몸은 솔직하게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조옥래는 서둘러 앨범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자, 이 사진 봐라. 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러나 지환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억지스러운 미소 뒤에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것만 없었어도. 그 중얼거림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어요. 지환은 그 말과 형님과 아버지 사이에 벌어진 깊은 갈등이 한 줄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봉투 안의 내용물이 가족의 불화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수빈은 사진 속 옛날 풍경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이야기했어요. 이때는 정말 옷도 신기하게 입었네요. 할아버지 구두도 완전 멋있어요.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지만 지환의 마음은 여전히 그 봉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빈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릴 정도였어요. 제사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정과 조옥래가 그릇들을 하나씩 치우는 동안 지환은 여러 번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조옥래가 먼저 다른 화제를 꺼냈습니다. 지환아, 내가 요즘 일자리 구하고 있다며?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할머니, 아까 그 영수증은? 아, 맞다. 다정아, 김치가 떨어져 가는 것 같던데. 내일 담그자. 조옥래는 의도적으로 화제를 바꾸고 있었어요. 지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상철은 가족들이 뒷정리를 하는 동안 홀로 제사상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 대신 길게 눈을 감았어요. 아들 없는 제사가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던 거죠. 깊은 한숨이 가슴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다정은 남편의 외로운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지혁이한테 연락해 볼까요? 아니다. 걔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자. 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화는 설거지를 도우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그 봉투, 그리고 저것만 없었어도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님이 집을 나간 진짜 이유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지화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앨범 찾기였던 오늘 일이 집안의 균형을 완전히 바꿀 실마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그 봉투 안에는 분명 가족들이 모르는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누구도 그 무거운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발신자는 형 지혁이었습니다. 지환아, 오늘 할아버지 제사 어땠어?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던? 지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형님이 제사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알아본 다음에 말해야 하는 걸까요? 지환은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가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평범한 제사였어. 결국 거짓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봉투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화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할머니의 당황한 표정, 떨리는 손끝, 그리고 저것만 없었어도 라는 그 의미심장한 중얼거림까지. 마침내 지화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 그 봉투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지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 봉투를 가져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호기심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고 가족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떤 비밀들은 때가 되어야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먼저 그 문을 열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밤이 깊어도 장부 생각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저것만 없었어도. 할머니의 그 말이 마음 안쪽에서 계속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거든요.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지화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제사상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앨범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화는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웃고 있는 어린 형제의 사진이 보였어요. 지혁이와 자신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가족 사이에 이런 깊은 골이 생긴 걸까요? 사진 속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빈이 지환의 시무룩한 표정을 보더니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어제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마. 옛날 일일 뿐일 거야. 할머니들은 원래 그런 거 많이 챙겨두시잖아. 수빈은 밝은 목소리로 넘기려 했지만 지환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단순한 옛날 서류였다면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것만 없었어도 라는 말의 무게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글쎄, 수빈아, 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지환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무거움이 배어 있었어요. 뒷정리를 하던 어머니 다정이 지환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얹었습니다. 지환아, 내 아버지가 사실 많이 힘드셨단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았어. 다정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지켜본 남편에 대한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깊은 설명은 조심스럽게 삼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한마디가 지환에게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과 진실을 알고 싶다는 의문이 서로 밀고 당기며 갈등했어요. 어머니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지환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 상철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상철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제 할머니가. 하지만 상철의 차가운 침묵 앞에서 지환은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철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묻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답답함을 안고 지환은 성재를 찾아갔어요. 성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지환을 만나 주었습니다. 성재 형, 우리 집에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할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셨거든요. 지환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봉투 이야기, 할머니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의미심장한 중얼거림까지. 성재는 커피잔을 돌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지환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어른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들이 있는 법이야. 성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내 형 지혁이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마. 성재의 조언에도 지환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성재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카페를 나서면서 지환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책임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의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의무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환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느꼈어요. 이대로 모른 척 덮고 지낼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그 비밀을 밝혀낼 것인지. 그때 또다시 지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환아, 아버지 표정은 어떠셨어?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 지환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형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을 그대로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위로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그냥 평소와 같으셨어. 형도 몸 챙기고 결국 또 애매한 대답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더욱 답답해졌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지환에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형 지혁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가족의 진짜 화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내일 할머니가 외출하시는 틈을 타서 그 봉투를 직접 확인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어요. 조옥래 할머니가 가족들 몰래 포장백 접는 알바에 가신 거죠.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대문 밖으로 멀어지자 지환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곧 출근을 해야 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 봉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였거든요. 지환은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으로 들어섰어요. 며칠 전 그 봉투가 있던 장롱 앞에 서자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그 갈색 봉투가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지환은 봉투를 꺼내며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은 상황이었죠. 봉투 속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지만 일반적인 가계부와는 달라 보였어요. 지환은 긴장한 마음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병원비 기록들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들을 보니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이렇게 많은 병원비가 들었다니. 그런데 페이지를 더 넘기자 병원비 기록 옆에 낯선 표가 이어졌습니다. 지환의 눈이 커졌어요. 그것은 할아버지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 내역이었거든요. 대출금 상환 내역, 연대보증 채무, 사업자금, 융자. 낯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하나하나 읽어보니 대충 상황이 파악됐어요.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아버지가 떠안게 된 거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상환 기록이 바늘땀처럼 촘촘하게 적혀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금액들을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금액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상환 기간도 길었어요. 10년도 넘는 긴 세월 동안 아버지가 이 모든 빚을 혼자 감당해온 거였습니다. 그때 지환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장손으로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듬뿍 받으며 자랐던 형 지혁의 모습, 유학을 꿈꾸다가 좌절했을 때의 실망스러운 표정, 그리고 늘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굳은 표정까지 모든 게 한 화면처럼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지혁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막았다고 원망해왔어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던 거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한 거였습니다. 원망의 자리에 다른 얼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떡하지? 지환은 혼자서 이 무거운 진실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장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화는 장부를 다시 꺼내 들고 집을 나섰어요. 성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재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난 성재는 지환이 가져온 장부를 받아들더니 신중하게 페이지를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반응이 없던 성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성재는 서늘한 숫자들을 한참 동안 훑어보더니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환아, 이건 단순한 병원비 문제가 아니네. 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성재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장부를 덮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넘게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신 거야. 그러면서도 가족들에게는 한마디 하소연도 안 하시고.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버지의 무뚝뚝함과 형에 대한 서운함이 이해됐습니다. 성재는 판단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결국엔 내 형이 직접 이걸 확인해야 해. 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 지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형 지혁이가 이걸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지환은 진실을 알고 나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형에게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그러다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형. 응. 지환아, 무슨 일이야? 지환은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형, 오늘이 할아버지 기일이니까 잠깐이라도 집에 와보면 어떨까? 아버지도 형을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역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안해, 지환아. 나는 못 가겠어. 아직은 아버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돌아온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 짧고 단호했어요. 지환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형, 사실 내가 할 말이. 지환아, 미안하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혁은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환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려야 할 진실과 형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생각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그 시각 지혁은 은호가 일하는 카페 창고에 마련한 임시 사무실에서 나와 홀 한켠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이 할아버지 기일이라는 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서는 그리움과 죄책감이 계속해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누구보다 사랑해 주신 첫 손자였죠. 어릴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 용돈을 몰래 주시며 우리 지혁이만은 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따뜻한 목소리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으면서도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상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리움이 클수록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서 마음속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갈라져 버린 시간들이 손끝을 타고 지나가며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혁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마시고 싶지도 않은 커피였지만 뭔가 하고 있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할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호가 지혁의 힘없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지혁이 평소보다 더 침울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은호는 조용히 지혁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혁 선배,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지혁은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의 마음부터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가족 문제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의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이렇게 키워야 했는지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죠. 어른들에게도 어른들만의 사연이 있다는 걸요. 지혁은 은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직접적인 위로가 되기보다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옆에 함께 앉아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이유를 믿고 싶어요. 분명 사랑이 있었을 거라고요. 은호의 말에 지혁에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지혁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단단히 굳어있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은호의 용기 있는 고백 앞에서 조금씩 온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연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변화하는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혁 선배도 가족분들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지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너는 정말 강하구나. 나는 아직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데.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기엔 가족이 너무 소중해서요. 은호의 말이 지혁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가족이 소중하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그는 언제부터 잊고 있었던 걸까요? 지혁은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은호야. 내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게도 어떤 사연이 있었을 가능성을 말이죠. 며칠을 고민하던 지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지화는 그 갈색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지역이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죠. 카페에 도착한 지화는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역이 임시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좁은 공간의 문 앞에 서자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형, 나야. 지환이. 응. 들어와.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 답답한 공기가 먼저 지환을 맞았습니다. 지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는데 동생을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야? 회사는? 지환은 말없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형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꼭 봐야 해, 형. 지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혁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뭔데? 직접 보면 알 거야. 할머니가 숨겨두셨던 거야. 지혁은 무심하게 봉투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 없이 펼쳐든 손이 병원비 영수증과 두툼한 장부를 보는 순간 딱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수증들을 하나씩 들춰보니 모두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각종 치료비.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병원비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빼곡한 상환 기록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왔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병원비만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생긴 채무들, 연대보증으로 떠안게 된 빚들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들, 이자율, 상환기간, 모든 숫자들이 지역의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빚을 떠안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상철이었습니다. 지역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부를 넘길 때마다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10여 년간 매달 빠지지 않고 상환한 기록들, 때로는 연체를 면하기 위해 급전을 마련한 흔적들까지. 이럴 수가.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왔던 원망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유학을 막은 이유가 단순한 고집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무너짐과 동시에 혼란이 밀려왔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은 뭐였단 말인가요? 가출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은 얼마나 철없었던 걸까요? 지혁은 장부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성재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홀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지혁을 발견한 성재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지혁아, 점심 먹었어?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럼 같이 식사하자. 성재는 말없이 지혁을 이끌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지만 지혁은 젓가락을 들 기운도 없어 보였어요. 성재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지혁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입을 열었어요. 지혁아, 지환이한테 들었어. 내가 그 장부를 봤다면서?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실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아. 내가 직접 아버지께 확인해야 한다. 성재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친구로서의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
지금까지 그렇게 원망했는데. 그래서 더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는 지금도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잖아. 성재의 말이 지역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역은 식기를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성재야, 나 집에 전화해 볼게. 성재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친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화를 걸 차례가 온 거였어요. 할아버지 기일을 마친 그날 저녁, 다정은 용기를 내어 지역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간절히 듣고 싶어 하던 남편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지역아, 엄마야. 엄마, 안녕하세요. 지역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다정은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제사 무사히 마쳤단다. 내 아버지가 계속 내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셔. 언제 한번 연락해보면 어떨까? 다정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지역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는 아무런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만이 느껴졌거든요. 며칠 동안 지역은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당장 용기가 생기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굵직한 목소리였어요. 몇 달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쉰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역이요. 전화기 양쪽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상철도, 지역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아버지,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짧은 침묵 끝에 만남이 약속되었습니다. 내일 오후 집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식당에 먼저 도착한 지역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세월이 남긴 자국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마에는 주름이 더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흰색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지역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역아,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원망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지역은 그동안 품어왔던 원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꺼냈습니다. 지환이가 할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시던 장부를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병원비며 사업비까지. 아버지가 혼자 다 감당하고 계셨더라고요. 상철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난 거였으니까요. 그 돈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던 제가 철부지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지역의 말에
상철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거운 짐을 아들이 이해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여가 내 꿈을 지켜주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상철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래도 그때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나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다. 내 할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였어. 아버지의 말에는 변명이 아니라 한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지역의 목소리도 메어왔어요.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부자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벽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서운함의 끝에서 결국 둘 다 가족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음을 비로소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려 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이야기해요, 아버지. 그러자 아들아, 식당을 나온 후 지역은 어머니 다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버지와 잘 이야기했어요. 이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다정은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지여가 천천히 하면 돼. 가족이니까. 그날 밤 지역의 마음 한켠이 비로소 고요를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화해의 여운이 남은 그날 밤, 지역은 카페 창고에서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깨에 힘을 빼고 의자에 기댔을 때 진짜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 지역은 혼자 중얼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와의 오해가 풀린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 시각, 집에서는 조옥래가 방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환이 가져간 봉투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다행히 부자가 화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조옥래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적이더니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그것을 더 깊은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손길에는 알 수 없는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직 때가 아니야. 조옥래는 작게 중얼거리며 서랍을 꽁꽁 닫았어요. 만약 누군가 그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겉장에 낯선 이름과 함께 희미하게 출생이라는 글자가 남아있는 걸 발견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조옥래만이 그 비밀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지환은 형에게 장부를 전해주고 나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것이 정말 그 장부뿐이었을까요? 며칠 전 할머니의 당황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것만 없었어도 라는 그 의미심장한 말까지. 할머니가 감추려 한 것은 그것만이 아닌 듯한 느낌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수빈이 거실에서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느끼며 환하게 웃었어요. 지환 오빠, 우리 집 분위기가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지혁 오빠도 곧 집에 돌아올 것 같고. 하지만 지환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빈의 밝은 말에도 쉽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수빈아, 다행이지. 대답은 했지만 지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은호는 카페 문을 닫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누구에게선가 시선을 받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뒤를 돌아봐도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기분 탓인가?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챙겼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멀리 길 건너편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고성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은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읽히지 않는 긴장감과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고성이는 은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어요. 이제 시작이군. 고성이의 중얼거림은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혁과 아버지 상철의 화해로 한 가정에 작은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옥래가 감춘 또 다른 봉투, 그리고 은호를 지켜보는 고성이의 섬뜩한 시선까지.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폭풍의 씨앗들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과연 지역의 꿈을 막은 진짜 이유는 할아버지의 빚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봉인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고성이는 왜 은호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조옥래가 그토록 감추려 하는 두 번째 봉투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과연 지역의 꿈을 막은 진짜 이유는 빚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봉인된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예고편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의 고쇼였습니다.